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도 봄이 됐어요. 그래요. 봄이 됐는데 상층객들도 많아진 반면에 코로나도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희망찬 내일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옆에 모신 게스트 가수님은 소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마님이고요. 세계적인 마님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네. 마님이라서 내가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마님의 이제 여러분들을 잘 챙기고 네. 잘 저기 하라는 뜻에서 마님인 거지 내가 옛날처럼 대우받으라는 마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닉네임이 마님이라서 그런지 네. 마음이 옛날보다 더 훨씬 열려서 근데 사람들이 좀 저기 한 걸 보면 내가 이렇게 밑받침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님이라는 저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가수로서 활동한 지는 얼마나 돼요? 지금 2년 좀 넘었고요. 2년. 지금 신곡 발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달아달아는 이미 나와서 하고 있고요. 네. 기다릴게요는 이제 내일모레쯤에서 녹음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어느 분의 달아달아 작사 작곡가 선생님일까요? 작사는 김혜성님이고 네네. 작곡은 김기호 선생님이시고요. 네네. 달아달아. 그리고 기다릴게요는? 기다릴게요는 작사는 제가 했고요. 그래요? 그러고 우와. 작곡은 우리 박정재 선생님. 네네. 노래도 마님 제가 하는 거고요. 우와. 그렇게 했어요. 이걸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면 어느 누구나 똑같은 바람이겠지만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은 그 저기보다 진짜로 윤혜숙이라는 이름, 마님 본명은 윤혜숙인데 그 저기를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 석자에서 두 자로 이름을 남깁니다. 마님. 네. 이리 오너라 그 마님이 아닌 가수로서 여러분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로서 여러분들을 힐링을 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수 마님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것도 좋을 듯해요. 그래요. 제가 아직은 뭐 신인이라면 신인이고 누가 봐도 얼굴을 모르는 그런 가수지만은 앞으로는 제가 팬들을 따뜻한 마음, 힘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대하겠습니다. 단 한 분이든 두 분이 팬이 계신다라면 저는 그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음속으로 대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마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시간이 정말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살살 녹듯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런지 피부 톤이 엄청 좋으세요. 혹시 피부 관리는 따로 하시나요? 다들 뭐 그렇게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저는 하는 게 없고요. 정말요? 네, 그냥 세수를 좀 세상 없어도 하루에 2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2번 해요. 다들 하시는데 물기를 수건으로 닦지 않고 네. 다 이렇게 두드려서 들어. 수분을 이게 촉촉하게 흡수를.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러면 이제 두드려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다 마사지가 되노니까 혈액순환이 일단 잘 되겠죠? 그러니까 마사지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이 두들겨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두들고 나면 얼굴이 거의 다가 뻘건해가지고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거기서는 뭐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지 가보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집에서 이렇게 두드러주고 이렇게 두드러주고 이렇게 틈만 나면은 세수를 하고 나서 화장을 하고는 못 두들잖아요. 세수하고 나면 한 5분 정도는 들어가게 두드려요. 그럼 피부 마사지도 안 가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세안을 하면서 충분하게 수분으로만 터치한다는 건데 잔주름이 없어요. 그거에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두드리니까 이렇게 신경을 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주름이 안 생기지 않나는 생각을 저는 진짜 필히 하고 있어요. 피부도 굉장히 피부과에서 계획적으로 피부를 마사지를 받고 관리를 받은
그런 얼굴 인거로 보이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어느 피부과에서 저를 마사지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와보시라는 거죠. 이야, 저는 받지를 않았고요. 대한민국에서. 네. 이야, 대단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갈 기회가 없잖아요. 무대에 올라갈 기회가 없어서요. 지금 뭐 노래도 못하고 다 단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요. 오, 그래요? 실습했어요? 실습도 끝났고요. 실습 며칠 했어요? 실습 열흘 넘게 했어요. 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풀가동으로 했어요. 근데 20일 할 거를 그동안에 한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이게 요양원 들어가서 실습하기가 조금 힘들 텐데 어떻게 힘들어서 실습을?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보고 실습을 하고 휠체어 같은 거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대상자라고 그래요. 환자고 네. 대상자라고 하는데 그분들 어떻게 오른쪽 편막, 왼쪽 편막이가 오면은 어떻게 환자 앉히는 걸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했고요. 네. 영상으로 열흘을 가서 실습을 끝냈어요. 이야. 그래서 9일날 자격증이 이제 완전 나와요. 비대면으로? 네. 그러면은 실습이면 그 학원은 어디예요? 강북구에 있는데요. 좋은 요양보호사 학원인데 거기는 시험을 보면 100% 그렇게 잘 되고 거기 원장님하고 아드님이 계신데 실장님이라고 계신데 두 분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저 좀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는 분들이 다 거기서만큼은 저 카드를 만들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보호하고 아니 객관식은 별로고 주관식이면서 이론이 좀 어려워요. 이론이 35문제인데 25개, 6개밖에 안 맞았어요. 그래도 그게 25개 정도면 24개 정도만 맞으면 합격인데 그렇게 맞았고. 근데 이제는 공부를 쉬었다가 해보려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힘들고요. 나는 차라리 돌아다니면 노래를 하는 게 낫지. 가만히 앉아서 50분 하고 10분 8시간을 하는데 네. 내가 이게 지옥이지 다른 게 지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발을 들였으니까 해야죠. 마지막 저기는 있어야 학원비는 얼마였어요? 학원비를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데가 요 학원이라서 돈을 안 내고 저 가야 5, 6만 원 선에서 다 시험 보고 자격증 찾고 약물 검사까지 해야 이제 자격증이 나와. 그 사람이 약물을 뭐 정신과 약을 먹던 마약을 할 수도 있는 상태가 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기저귀를 갈아보고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의 기저귀도 갈아보고 어떤 케어하는 거 욕창서부터 그런 거는 다 배웠는데 직접 가서 들어서 저기 하진 않고 마네킹하고 다 있어요. 안에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놓고 하다못해 소변줄, 능겔, 휠체어 이렇게 짚고 다니는 저기서 다 실습을 아주 100% 할 수 있게끔 갖춰놨어요. 병원하고 똑같아요. 아, 위치가 궁금한데요. 위치는 수유시장부터 궁전예식장 바로 앞에. 그래요? 저하고 멀지 않으니까 버스 타고 저도 가서 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을, 저 아는 분을 같이 노래하는 분을 세 분을 소개해줘서 4월 12일 날 같이 수강을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4월 12일부터 수강을 해요? 예. 저 요번에 등록해야 되겠네요. 진짜로? 정말. 저는 그래서 뭐 땄으니까 사회복지하고 컴퓨터 학원을 다니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자부심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사회복지 자격증도 따려고요? 나는 예술문화복지사 자격증은 있어도 노래 강사증 있고 다 그런 건 땄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데는 요양원인 이런 데 다 사회복지사들이 다 요리조리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아, 멋지십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은 있어요. 행정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만이 없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실습하는 날 요양사분들이 이제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플라이언트 어르신 갈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마음 내 부모라 생각 안 하고 마음 힘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10년 뒤면은 어르신들이 45%가 초고령화 시대가 와요. 그렇죠. 아니 지금도 초고령이에요. 네, 근데 1대1로 돌봐야 될 상황이 와요. 다른 거는 30년 뒤에는 직업이라는 직업이 거의 다 없어져. 교수고 뭐 이런 저기 의사 선생님들이 다 없이 이제 로봇가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큼 그런 것들이 할 수 없는 우리 사람 손을 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보고 아줌마 막 이랬었는데 지금 선전도 나오잖아.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전 다 선생님이라 부르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가 저를 그걸 따게 만들어줬어요. 아, 그래요. 그동안 좋은 기회였던 거죠? 네, 기회는 그 요리조리 다 사람이 찬스가 있고 기회가 오더라고요. 저 그쪽으로 연결 좀 시켜주세요. 농담은 진짜입니다. 아유 뭐 우리 뭐 정작 조카가 한다면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일들이 이제 기회가 돼서 계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마음의 양식을 만드는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된 건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치매로다가 3년 반 3년 9개월을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잖아요. 아, 안타깝네요. 돌아가셔서 그게 치매인 줄 모르고 자꾸 한 말을 또 하시고 뭐가 마음에 안 들으면 승질을 내시고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한 말을 또 하고 뭐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치매가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이제 검사하러 가자고 해서 아버님 볼때 이제 입원을 시키고 돌아올 때 울었고 또 요번에 아버님 때문에 꼭 공부를 했다라고는 안 하는데 공백이 싫어서 나는 집에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허드레로 시간 보내는 게 싫어서 노래 학원도 어차피 못하니까 안 가고 그래서 이걸 따기 시작했는데 치매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몇 번 울었잖아요. 아버지 똑같은 저기 나와서 이게 치매인 줄도 모르고 눈에가 괜히 망령 들렸다. 옛날에 망령 들렸다 했잖아. 그렇죠. 한 말 또 하고 집을 그렇게 어지르고 근데 우리 올케가 막 병이 나가고 막 한약도 먹고 안 되겠다 싶어서 했더니 아버님을 계기로 해서 땄다고 해도 가오는 아닌데 일단은 나조차고 따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치매가 각자 달라요. 행동이. 맞아요. 저희 할머니는 떡을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본인의 응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용에다가 계속 붙여요. 떡을 익힌다고. 맞아. 그 바닥에다가 또 넣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 누런 게 꽃감으로도 보이고 빵으로도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왜 저러나 하는데 그 분들은 빵으로도 보이고 떡으로도 보이고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거 같이 안 되고 불쌍한 게 어딨어. 진짜 고생하면서 다 사신 분들인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물을 좀 많이 미지근하게 드시고 물이 부족하면 이게 다 부족해갖고서는 그 걸리는 것도 일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식사를 양으로 하지 말고 물론 전부 다 진로 하시지만 진로다가 골고루 드셔야 돼. 혼자 있다고 뭐 저가지 꺼내놓고 드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쵸. 자식들한테 올인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골고루 먹고 영양적인 거, 건강 보조식품 거, 인간적인 챙겨 먹으면 나는 절실하게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꼈어. 이게 사람이란 한번 태어나면 가실 때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물음표예요. 맞아요. 그 물음표 안에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천지지변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데 정말 행복한 죽음은 가족들이 다 있는 곳에서 나 이번에는 갈 것 같다, 떠난다 얘들아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치매 얘기 나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난간을 걸치면서 이렇게 아버님의 겪었던 그런 마음을 공부하면서 알았다는 것도 이제 알았지만은 그래도 떠나신 뒤에 알았으니까 그래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버님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딴 거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최고 중요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치매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울해하시지 마시고 뭐라고 그러면 밖으로 일단 나와서 콧바람을 쐬세요. 네.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럼 너는 지금 처먹고 살만해서 그런 말 하지 이러잖아요. 근데 먹고 살만하지 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을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니는 그런 말을 하지. 먹고 살기 급급해봐라. 그런 말 하나 하는데 아닙니다. 시간은 내가 만든 행복도 내가 만드는 맞아요. 겁니다. 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울을 일이 있어도 먼저 웃고 봅니다. 일어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는 항상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맺는 사람이다. 그걸 외치고 좋네요.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맺는 사람이다. 나는 오, 좋아요. 항상 겉으로 말은 안 속으로라도 몇 번 외우고 일어나고 오늘 행복한 날을 외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봐도 내 부모님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모든 일을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팬들도 그렇고 일단 진로 잘 챙겨 드세요. 네. 귀찮다고 안 드시지 말고 골고루 내놓고 한 가지씩 드세요. 대여섯 가지라도. 그리고 건강식품도 좀 드시고 네. 항상 웃고 사시고 물 많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수 마님 그리고 리포터 김정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찬 내일을 위해서 빠샤 빠샤. 빠샤